여러분, 혹시 비트코인과 수천 개의 알트코인이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일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그저 수많은 크립토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에 대해 깨닫게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크립토라는 단어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코인이 하룻밤새 수십 배가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이더리움 킬러가 등장했다는 기사도 나오죠. 그리고 디파이, NFT, 메타버스 같은 용어들이 마치 비트코인과 한 묶음인 것처럼 설명되죠. 이런 영향으로 대중들은 크립토 시장이란 곧 변동성 높은 기술주 시장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새로운 코인이 나타나면 기존의 코인은 대체될 수 있다는 기술 경쟁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코인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코인들과 같은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크립토가 아니라 화폐입니다. 다른 수천 개의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기술, 투기 혹은 특정 플랫폼의 지분에 가깝다면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디지털 희소성을 가진 화폐 그 자체의 자리를 노리는 단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다른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더 빠른 자동차, 더 높은 빌딩을 만들겠다며 경쟁할 때 비트코인은 조용히 땅 그 자체, 즉 문명의 기반이 되는 가치 저장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목표와 철학,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애플리케이션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토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비트코인만이 크립토라는 카테고리에서 분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절대 이런 크립토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실제 벌어졌던 6가지 사건을 통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크립토는 중앙화된 모방품이다. 비트코인은 역사상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는 발명품입니다. 다시 말해 명확한 리더나 중앙기관 그리고 창시자 그룹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사전채굴 없이 완전히 공평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는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은 뒤 사라졌으며 그 누구도 네트워크를 통제하거나 규칙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 크립토들은 신뢰 기반의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규정됩니다. 대부분 명확한 리더, 재단, 그리고 벤처 캐피털의 지원을 받으며 시작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 프로젝트와 유사합니다. 이더리움이 다오 해킹 사태 이후 체인 기록을 되돌리는 하드포크를 감행한 것은 그들이 사실상 중앙화된 통제 권력을 쥐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규칙을 바꾸는 통치자가 존재한다. 비트코인은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지며 스스로 통제자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습니다. 2016년 다오 해킹 사태 당시 이더리움의 핵심 그룹은 해킹 피해 복구를 명분으로 하드포크를 통해 거래 기록 자체를 되돌려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코드의 불변성이라는 규칙이 결정권자들의 합의에 의해 뒤집힌 순간이었죠. 이오스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중재기구와 블록 생성자들이 특정 계정들을 아예 동결시켜버린 선례를 남겼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자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검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거래를 기록하며 한번 기록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스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미국 정부가 토네이도 캐시라는 서비스를 제재하자 USDC 발행사인 서클은 즉시 관련된 모든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정부의 명령 한마디에 자산이 묶여버린 겁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 동결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돈의 최종성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넷째, 크립토는 쓸모없는 약속이다. 비트코인은 인류가 수천 년간 찾아 헤맨 가장 단단한 화폐의 디지털적 구현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혁신은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이 덕분에 비트코인은 수요가 아무리 폭증해도 공급량이 절대 늘어나지 않는 역사상 최초의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반면 크립토들이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실현되지 않는 쓸모없는 약속을 파는 마케팅 도구에 가깝습니다. 더 빠른 결제, 스마트 계약 같은 기능들이 정말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스러우며 결국 프로젝트 창시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다. 비트코인은 마케팅도 투자 유치도 내부자 물량도 없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크립토들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시작 시점에 전체 물량의 상당수인 7,200만 개를 ICO와 재단, 팀에게 미리 배정하는 프리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XRP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최초 발행량 1000억 개 전체가 프리마이닝 되어 리플사 및 관련자들이 소유한 채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리플사라는 중앙 집단의 도덕성을 믿어야만 하는 리스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섯째, 결제망의 연속성이 없다. 돈을 위한 네트워크, 즉 결제망은 절대 멈춰선 안 됩니다. 하지만 크립토의 세계에서는 네트워크가 멈추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검증인들의 협조를 통해 체인 전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돈의 네트워크의 관리자가 스위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는 더 심각합니다. 2024년 2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소프트웨어 버그로 네트워크 전체가 멈췄고 그때마다 재시작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대부분 크립토는 정책이 바뀌고 통치자가 있으며 검열, 중단, 동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네트워크는 저축의 그릇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나 기업 토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로드맵은 시간 그 자체입니다. 2100만 개 고정, 작업 증명 기반의 최종 결제, 통치자의 부재라는 특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게 증명하여 인류의 시간 가치, 즉 구매력을 저장하는 하드머니의 요건을 지켜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크립토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비트코인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암호학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천 개의 크립토와 같은 범주에 묶일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크립토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발명품이고 크립토는 모방품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공정한 시작과 탈중앙성을 통해 화폐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유일무이한 발명품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크립토는 비트코인의 성공을 보고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중앙화된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규칙에 의한 시스템이고 크립토는 인간에 의한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누구도 규칙을 바꿀 수 없다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다른 크립토들은 창시자나 재단의 결정에 따라 규칙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을 위한 것이고 크립토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인류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존하는 건전한 화폐의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크립토들은 자신들의 생태계 내에서만 사용되는 토큰을 만들어 사용을 강제하여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을 낳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통치자를 믿지 말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수학적 규칙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통치자가 아닌 규칙을 선택하는 이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